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여전히 700원 이상에서는 놀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올라가다가 보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보면 또 떨어지고,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의 리플 코인입니다. 자, 최근에 리플과 SEC 다시 한번 교차 항소를 진행하겠다, 끝까지 가겠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겠다. 자, 이렇게 멘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뭐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답답한 흐름일 수밖에 없겠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올라가면 좋겠는데 자꾸 시간만 딜레이 되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죠. 자, 어찌됐든 간에 SEC랑 니플 코인, 왜 니플은 죽자 살자 달리고 있는 걸까? 또한 SEC는 왜 자꾸 니플을 못 살게 구는 걸까? 이 부분은 뭐 답은 나와 있죠. SEC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관입니다. 증권위원회죠. 증권위원회의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한번 니플한테 무너지고 나면 다시는 코인 시장에 힘을 못 쓸 거니까 이번에 항소를 진행하겠다. 근데 리플 입장에서도 당연한 입장이겠죠. 왜냐하면 지난번 약식 재판 결과, 그리고 지난 최종 재판 결과 애플, 리플 코인이 해당되는 SEC를 완벽하게 이겼다라는 분석되는 결과가 많기 때문에 리플로서는 전혀 꺼리낄 게 없습니다. 당연히 항소 진행하죠. 교차 항소 진행하는 겁니다. 왜? SEC가 지난번 미국 법원에서 결정했던 그 부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 자료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플과 SEC 지긋지긋한 부분이지만 이 법정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0.5달러의 지지라인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니플의 창업자는 해리스, 현재 미국 부통령입니다. 미국 부통령 대선 후보에 나오는 사람을 지원하겠다. 얼마를 지원했을까? 꽤나 많이 지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니플을 기부했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제가 이 대선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기부금 제도입니다. 기부금 제도인데 어떻게 얼만큼의 기부금이 들어갔을까라는 걸 보게 되니까 이번에 100%의 기부금을 봤을 때 이 중에 50%는 코인 시장에서 나왔고 이 50%의 또 50%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코인베이스 그리고 니플에서 나왔다는 거. 이게 꽤나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니플도 많은 공을 쏟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SEC랑 니플이 또 한 번 발목을 붙잡는 바람에 니플 코인 어떻습니까? 지긋지긋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죠. 자, 700원부터 여기 750원 사이에 725원. 당연히 이 중심 라인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건 지난번 해당되는 하방 압박을 갖고 왔던 주요 요인들에서도 이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지켜냈다라는 거. 당연히 지금 이 라인대는 벗어날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지난번 두 번의 하방 압박을 받았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미국의 경제 침체 신호가 나왔습니다. 경기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재차 반등력을 빠르게 갖고 내려왔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00원 이하로 왜 안 떨어지는 것일까? 나는 700원 이하에서 매수하고 싶은데 안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700원 라인을 왜 지지받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지난번에서 하방 압박을 받았을 때도 이 라인을 지지받았다. 근데 이번에 SEC가 꽤나 큰 악재성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700원 라인대를 지지받는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한 이 단가의 바닥 구간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00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500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리플코인 지난번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침체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700원을 지지받았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SEC라는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00원 라인을 지지받았다. 라고 한다면 리플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도 확실한 지지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말씀드릴 것은 꽤나 많을 수 있습니다. 리플 코인, SEC가 항소를 했고 리플도 교차 항소를 했는데 어떠하게 결과치가 예상되고 있는지,
또한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미국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항소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면서, 또한 리플 코인이 그러면 700원 라인대를 지지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맞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지지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는지, 상승에 대한 재료가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체크해 드리면서, 또한 리플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하나씩 확인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하나씩 체크하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문자를 넣어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을 넣어드린 것도 무료니까 받아보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리플의 고래들을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리플 고래들은 약세 흐름 도중에 이렇게 리플이 이체가 되었던 걸로도 주목되었다. 이체가 되었다? 그럼 이거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기 하락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지난 10월 11일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이거든요. 리플 코인이 계속적으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1억의 리플이 이체됐다? 굉장히 주목받을 만하죠. 근데 이체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하락하지는 않죠. 횡보 라인을 좀 더 이어갑니다. 자, 그 전부터 엄청난 매도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10월 3일 날짜로 9월 14일 날짜부터 계속적으로 대규모 매도, 매수 또는 매도 행진이 이어가고 있다. 6천만 개의 리플이 매도가 되고 있다. 자,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매도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간단히 얘기하면 대량으로 매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블록 딜이라고 합니다. 자, 블록 딜은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딜이라는 건 뭡니까?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내가 물량을 대량으로 넘길 거니까 대량으로 사라. 이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대량 거래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도를 일어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매도가 일어났다는 것은 매수자가 있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대량으로 매매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대량으로 매수를 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개인은 대량으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도자 또한 개인을 찾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고래들을 찾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는 세력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자, 리플코인 이 가격대면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기업과 기관이 매수하는 게 대량 매매입니다. 자, 에스크로 물량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매달 첫 영업일 날짜로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오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락업 해제 물량이 전체 다 해제가 되고 매도가 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죠. 락업 해제됐다가 재차 락업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리플 코인에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은 고래가 업비트에서 미지의 지갑으로 2천만 개의 리플이 이동됐다. 이게 9월 16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미지의 지갑으로 이동됐다. 거래소에서 해당되는 지갑으로 이동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는 매집이라고 보죠. 매집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했다는 것은 뭐죠? 이거는 매도를 이도합니다. 자, 매도든 매수든 어떻게든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지갑으로 대놓고 2천만 개의 리플이 이동됐다. 확실한 매집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보시죠. 거래소에 리플의 잔고가 7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매도할 자금, 매도할 물량들이 이제는 없다라고 봐도 충분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자, 리플 코인을 일봉만 보지 마시고 한번 주봉을 먼저 볼까요? 자, 주봉 보시면 2022년도부터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실 거니까 이 정도 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박스권 라인을 쭉 한번 보시죠. 이 박스권은 1,000원대 상단, 600원대 하단입니다. 자,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긋지긋하시죠? 왜? 이 1,000원대 라인을 맞고 떨어졌던 경험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왜? SEC랑 니플이 아직 최종 판결도 안 났는데 1,000원을 돌파하고 움직이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최종 판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1,000원을 뚫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뚫고 있었다. 왜? 1%의 SEC의 항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못 올렸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SEC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니플도 교차 항소를 결정했죠. SEC가 비공개 회의를 뭐 여러 번 한다라고 하지만 이 비공개는 말 그대로 비공개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시장에서 가장 악재성 이벤트는 뭡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이에요. 자,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가장 큰 악재가 발생되었다. 근데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순간 악재는 호재로 바뀐다. 이건 뭐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봐서 코인 거래를 오래 해봐서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 부분들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은 이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하죠. 어떻게 이용할까요? 자, 고래가 매집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매수가 있고 매집이 있는데 매수는 뭡니까?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올라가던 것도 끄집어내렸고 올라가던 것도 끄집어내렸고 올라가던 것도 끄집어내렸고 이런 부분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이게 뭡니까? 자전거래를 돌린다고 합니다. 자, 자전거래가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기 스스로 매도하고 매수한다라는 거거든요. 자전거래는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놔요. 그리고 아래에 매수 주문을 걸어놓습니다. 자,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 물량들을 다시 재차 매수하면서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은 스노우볼처럼 계속 커지고 매수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고래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대량으로 매도가 나온다? 당연히 겁날만 하죠. 무서울만 합니다. 근데 마운트 곡스도 시장은 엄청나게 드러났다 했지만 내년까지 또 연장했죠. 이렇게 매도라는 것은 시장가로 그냥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찾고 나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러한 대량 매매든 블록들이든 그리고 자전거래든 누가 합니까? 바로 고래들이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봤을 때 1,000원 라인 지긋지긋하시죠. 근데 1,000원을 돌파했을 땐 확실한 시장의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냐는 건 당연히 확실한 부분인 거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아직 700원대입니다. 아,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까? 이 부분에 따라 우리들의 수익 구조는 천차만별로 틀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 제가 문자를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상단에 전화번호 보실 겁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SEC 항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SEC가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뉴스 내용이거든요.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가상자산의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고 해리스 또한 노선을 바꿨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SEC는 말 그대로 미국의 증권위원회예요. 증권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너희는 대부분이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그러면 증권성 입증을 하기 바빴죠? 근데 항소를 포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나와 있죠. CFTC라는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 얘네 또한 기관입니다. 미국의 기관인데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얘기했냐? 코인의 80%는 증권이 아닌데 SEC는 80% 증권이라고 하니까 미 상원 의원, 미 의원 또한 미 의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CFTC 너희가 가상자산 시장에 모멘텀을 맞아라. 너희가 한번 관리를 해봐라. 이렇게 나는 안건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당연히 SEC의 힘은 점차 빠질 수밖에 없고 현재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누가 임명한 사람입니까?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했죠. 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해리스 현재 미국의 부통령이 대선 후보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해리스 또한 노선을 바꿨다. SEC는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기댈 곳이 없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리플한테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미국 법원에서는 SEC 너희가 리플을 자꾸 못 잡아서 한다는데 리플은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권서 여부 있어.
그래, 이거는 인정.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거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의 과태료로 끝나겠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항소했다라는 거니까 미국 법원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겠죠. 다만 이 항소가 된다는 건 어떻게 이게 기각될지 아니면 SEC 스스로 취소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단가 또한 700원대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리플 코인이 어떻게 700원대 라인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 부분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게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리플 디지털 자산의 수탁 서비스를 강화한다. 보안 및 규제의 준수, 기능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겠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수탁 서비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은행은 어떻게 역할합니까? 우리의 돈을 맡기죠. 보관하고 보유합니다. 그 부분으로 이자를 내려주죠. 또한 이 보유 보관한 것으로 대출 서비스까지도 가능하죠. 이 말인즉슨 수탁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 리플이 그 부분을 진행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리플 코인의 기대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리플 코인의 모멘텀을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SEC 때문에 계속적으로 1000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1000원을 돌파했을 때는 확실하게 SEC가 항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미국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각 절차를 갖거나 이 부분이 모두 다 가능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1000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확실한 수익권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SEC 또한 고래들의 움직임 지금까지 문자를 만들어 드릴 거니까 이 부분을 먼저 문자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SEC와의 기각 관련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가 또한 고래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문자 받아보시고 이제부터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리플 코인이 수탁 서비스를 강화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어떠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9월 28일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리플의 원장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의 업데이트를 진행했거든요. 어떤 영향인가?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로 해당될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거 미국 연말까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리플 코인이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이거는 기관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기관용을 위해 설계됐다라고 한다면 국제 간 거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국제 간 거래 최근에 리플로 결제 서비스가 많이 늘어났는데 뭐까지 늘어났습니까? 바로 5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국제 유가를 해당되는 리플로 결제한다. 이제 브릭스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브릭스 같은 경우는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쳐서 만든 게 브릭스예요. 브릭스 연합이라고 하죠. 이 브릭스 연합에선 무엇을 합니까? CBDC를 결제할 시스템으로 도입하겠다. 왜? 자신들의 엔화, 자신들의 루블, 러시아나 중국과 필두니까 이러한 아이들은 CBDC를 먼저 개발하면서 국제 무역에서 이걸 결제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관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당연히 더욱더 긍정적이죠. 또한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을 한다. 리플에 IPO 그리고 ETF 그리고 CBDC도 있죠. 자, ETF도 뭐 말이 엄청나게 많죠. 많은 운영사들이 왜 SEC랑 리플이 항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SEC한테 이 ETF를 신청했을까? 그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확실한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한국에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국의 금융사들이랑 협력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커스터디가 바로 수탁 사업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이 수탁 사업은 계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손을 안 잡을 리가 없겠죠. 또한 리플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게리 겐슬러의 SEC 위원장의 임기는 지속되지가 않을 것이다. SEC 의견과 미국 법은 아예 틀리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에 SEC가 항소를 해 리플이 교차 항소를 진행하고, 물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항소한다는 것만으로도 못 올라가게 발목을 잡는 거니까 싫은데, 이 리플은 누구를 대신해 싸우고 있습니까? 전체 코인 시장을 대변해서 SEC와 지금 한바탕 붙고 있다 라고 판단해 본다면 리플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리플이 SEC한테 발목이 잡혔어.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결정이 났어.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코인들도 다 SEC 소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해당되는 이 이벤트가 코인 시장에 확실한 자릿대 역할을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커스터디 사업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 부분은 시장 규모가 얼마큼을 예상합니까?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디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라는 것은 한국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근데 한국만 커스터디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유럽도 있고요. 아랍에미레이트도 있고요. 아시아도 있고요. 이렇게 쭉쭉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커스터디 사업을 한다.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총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던 미국 SEC가 리플 코인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 먼저 발행하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충분하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 리플 CEO가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 시장에 먼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왜 미국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했을까? 자, 미국 입장에선 CBDC라는 디지털 화폐와 이 스테이블 코인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엔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게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1대1 달러의 비율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달러와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실질적인 자본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이 발행하겠다. 말 그대로 미국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데 이 두 당 또한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무게감이 많이 높아졌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리플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뭐 CBDC를 확실하게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죠. 왜? CBDC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 리플과 손을 맞잡고 이미 개발 속도가 엄청 높아지고 있고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들이 CBDC를 개발하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선 리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집중하고 있어? 그럼 우리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가 발행하니까 당연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장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증권이 아니다. 리플은 법원의 판결로 반전의 이미지를 갖고 가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여기다가 CBDC까지. 자, CBDC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설명 한번 해드리면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당연히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두 다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화폐라는 거. 오죽하면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이 리플과 손맞잡고 팔라우라는 국가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인 CBDC를 더욱더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두 가지 다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SEC가 승인을 해줘야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많은 운영사들이 왜 리플의 ETF를 신청하고 있을까? 그만큼 확실한 상승에 대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뭐 지금까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먼저 말씀을 드렸고 SEC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요. 또한 리플 갖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모두 다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문자를 바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 모든 부분을 먼저 문자 넣어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영상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를 또 한번 넣으셔도 제가 답장 바로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의 시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서 니플코인 현재로서는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면서 힘이 빠지게끔 만들고 있지만 확실한 상승에 대한 가치가 충분하니까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